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8주 동안의 내리막길을 길었던 다우지수가 어제 3주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상승이 일시적인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어제는 은행주 그리고 기술주가 증시를 견인하는 하루였는데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한다 이런 뉴스까지 좀 호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록도 발표되고요. PC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긴장은 여전히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기대하면 살짝 들뜨는 아침을 보냈다가도 이대 미국장 급락 이런 거 요즘 많이 맞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들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아직까지도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라는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 세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뉴욕장의 특징주들 점검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었다라는 명분으로 뉴욕장 오늘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 이유를 이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JP모건 투자자 대의에서 대출이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순이자 마진 상향 전망을 한다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덕분에 JP모건 6% 이상 올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금융주들 동반해서 급등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웨드부시 측에서 아이폰 수요 예상보다 탄탄해라고 의견을 냈고요. 애플이 이 생산 라인을 좀 다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탈중국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애플이 모처럼 4% 이상 올랐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개별 이슈 타고 올라서며 지수를 견인해주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14% 하루 만에 밀려났었던 디어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증권가 분석이 들어왔고요. 대중관세 인하 관련 소식으로 일단 디어나 캐터필러 등도 같이 힘받는 모습 나타났죠. 엑슨모빌, 옥시덴탈, 어제 엑슨모빌 등의 에너지주의 흐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단 이들 움직임 2에서 3% 올라가며 시장에 힘이 돼줬습니다. 반면에 전기차 쪽은 조금 잠잠했어요. 테슬라는 1.6% 정도 올라섰고요. 리비아는 차량 인도 지연 소식에 3% 정도 하락하는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기대 요소 그리고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살짝 우려되는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죠. 어제 그리고 미국장까지 지금 관통하는 하나의 호재는 미국 대중관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단 선거 관련해서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외부 움직임보다는 내부의 민심을 좀 다독여보자. 그래서 물가를 좀 잠 재워보자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춰진 거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해서 평화협상 재개 준비한다라는 얘기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해야 될 경우다라며 성급기 움직임은 확인이 됐고요. 중국에서 화물 처리량 회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베이징 신규 확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기대와 또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을 각각 안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과 국내 토탈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흐름은 제약 바이오 쪽이 지수 대비 조금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점검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5월 19일 방송자죠. 국내에서도 기대 요소들이 속속 좀 등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각 분야별로 종목들을 좀 안내해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쪽의 아웃퍼폼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쪽에서 종목들의 상승이 좀 도드라지면서 테마 상승률 상위권에 그들이 모두 올라가 있었죠. 넘겨보시죠. 어제장에서는 두창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가장 좀 눈에 띄었고요. 테마에서 제일 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면역 항암제, 의료기기도 굉장히 강했어요. 3에서 6%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는데 보통 이럴 때는 실적 데이터나 수출 데이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비교적 견조했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원숭이 두창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은 매우 적다. 우리가 통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확진 수는 조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가테크
미국장에서 12% 정도 급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또 변동이 크게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 관련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보스 포럼에서 젤런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600조 재건 우리 도와달라라고 다시 한번 밝혔고요. 7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컨퍼런스가 스위스에서 열린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건 관련한 이슈 한 번 더 나오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얘기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소식들을 좀 점검을 해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와 미국의 인디애나에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인데 확정 뉴스가 나온 것이라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처럼 사실 2차 전지 쪽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는 소재주보다 장비 쪽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모처럼 2차 전지 장비주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원준, PNT, DNT, 유일에너테크 등의 종목들 어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죠. 넘겨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은 2차 전지 소재 해였습니다. 소재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앞으로도 소재 쪽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각도가 조금 장비 쪽보다는 완만해지죠.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비 쪽의 탄력이 지금부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주 확인을 해보죠. 이 시장도 51조 원 시장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부침도 있고 변동도 있겠지만 결국에 방향성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고 굴러도 전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섹터도. 배터리 장비는 2025년까지 연평균 44% 성장이 전망되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할 것이다라는 시각 등이 쏟아집니다. 이유인즉슨 결국에는 미국과 손잡고 가는 게 우리 한국이 조금 더 진하게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으니 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앞서 이야기가 나왔다시피요. 셀 3사는 미국과 같이 손잡고 계속해서 합작법인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기지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장비사들의 선행 지표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장비사들 선행 지표 어떤 게 있나 보시면 매출액을 견인할 수 있는 수출 잔고나 이 종업원수, 매출 채권, 제공품 등이 있습니다. 이 수주 잔고 같은 경우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100% 이상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미래에셋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넘겨보시면 지금 사라, 천장 어디까지인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통 셀 업체들의 입찰이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그 사이에 땅도 사고 공장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 1년 후에 장비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셀 업체들의 수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쯤 지났기 때문에 장비사들이 수주를 받는 시기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비사들을 봐야 될까 고민되시죠? 그래서 LG 엔솔과 각 밸류체인 장비 업체들을 정리했습니다. 넘겨보실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온향입니다. 이 중에서 분홍 색깔 글씨는 3사에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장비사이고요. 보라색은 3사 중에 2곳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할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교집합을 찾아본다면 결국에는 PNT 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교집합은 결국에는 기술력을 갖추고 수소나 폐배터리 등의 신규 사업을 하고 턴키 역량, 한 번에 올로 수주받아 납품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업체들, 새 교집합으로는 PNT와 하나기술, CIS 그리고 코인테크 등이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비주 대장하면 사실 PNT 아니겠습니까? 증권가 의견 보시면 목표가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역시나 미래에셋 의견이에요. 목표 주가를 7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장비사와 기술적 차이가 없고 동박이나 분리막 등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셀 업체 증설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종가가 53,800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에 대한 의견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주축으로 시장은 좀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잡아봤고요. 어제 수정 앵커가 이 이슈 정할 때 본인과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를 골랐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더위를 상당히 많이 타는데 어제 너무 더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 거기다가 강한 자외선 때문에 오존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덥다고 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더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티베트의 고기압, 라니냐 현상, 그리고 폭우, 구름, 변칙적인 수온 때문에 올여름에 초강력 열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기상청에서 얼마 전에 3개월 전망을 냈는데 6월에는 강하게 비가 내리고 7월, 8월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염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계절이 되면 또 여름 관련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죠. 여름 관련주, 폭염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주가는 각자 좀 이슈 때문에 핫, 홀드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또 역대 최대 매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모두 지금 등락률을 표기해 놓은 겁니다. 배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알려진 더 네이처 홀딩스가 47% 이상의 지분을 인수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하이트진로는 1분기에 호실적을 냈었는데 이제 또 성수기인 여름을 맞았고 리오프닝 거기다가 주류 가격 인상 효과까지 받아가면서 2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육계 관련주들도 힘을 받았고요. 또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로 태경케미컬은 4월 중순에 진만쌤이 얘기를 주시면서 또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들 종목들 지난 여름에 얼마나 올랐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2021년 5월 3일부터 7월 고점 그리고 배럴 같은 경우 6월 고점 대비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각 보시면 신일전자도 30% 이상 그리고 배럴도 40% 가까이 태경케미컬 55%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 찍고 나서 8월 9월에는 쭉쭉쭉 밀려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전 세계적인 문제이겠죠. 폭염이 지금 기록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원래는 312년에 한 번이었다면 이제는 3년에 한 번꼴로 지금 빈도가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인도가 벌써 낮에 50도, 스페인도 40도, 미국 동부도 36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2014년에 이렇게 폭염 때문에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GDP가 5% 감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이 지금 재전환이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폭염에 대한 우려도 역시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폭염이 이어지면 당연히 전력난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올여름에는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폭염이 발생하면 전력난이 생기고 그러면 또 질병과 사망, 경제적인 피해까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면 또 석탄을 많이 쓰게 되면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난 관련주들도 몇 가지 정리해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등락률은 한 달간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도 하는데 일진전기, 옴니 시스템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절주들은 원래 기대감과 우리 기대감과 전망 때문에 많이 오르는데요. 해당 계절보다 한두 달 정도 먼저 오르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시 격언 중에도 밀짚 모자는 겨울에 미리 사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단기 테마인 만큼 지금 미리 봐도 좋을지 올여름에 가장 핫할 종목은 어떤 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상승률 계산해 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확실히 이게 계절을 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됐고요. 전력난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에서 또 관련 종목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점검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받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좀 전략 챙겨볼 거고요. 가나 안 가나 끝으로 짤막하게 확인을 해보죠. 이 가나 안 가나도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안 가는가? 요 종목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국순당을 놓고 보면 CNN에서 한국 막걸리에 주목한다 다음 한류로라고 해서 어제 시간외에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나긴 했는데요. 국순당 주가도 정말 안 갔었거든요. 그리고 DI 동일 같은 경우 뭐 여러 섹터에 걸쳐져 있는 종목입니다만 테니스 수혜주라고 합니다. 근데 동일드 박래 DI 동일의 자회사가 라코스테 판권을 갖고 있는데 요즘 테니스 인구가 골프 인구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관심 둬야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불닭볶음면 계속 잘 팔리고 있다라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라는데 실적도 좋았는데 삼양식품 왜 안 가는지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죠. 시세도 한 이틀 정도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장중 변동 꼬리 달면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다 알던 내용이에요. 새로운 정부에서 메타버스, 검찰청, 경찰청 만든다. 뭐 P2E 게임 허용에 대한 기대 있다. 블록체인 관련한 이슈들 계속해서 좀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든 좀 변동은 유의하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눈여겨볼 내용 있을지 지금부터 진만쌤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뉴욕장에 올랐는데 우리가 몇 번씩 급락을 맞다 보니까 기분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뭐 나쁘지도 않지만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 불안감을 이분과 함께 해소하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장 분위기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좀 오늘장 우리가 대입해볼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화요일 날은 항상 좀 웃었던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이 조금 불안한데요. 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또 어떤 이제 다 급락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스닥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이제 무슨 소형주의 움직임처럼 이제 등락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뭐 1%를 거의 뭐 5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한국 시장은 먼저 선행 지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나스닥이 기본 정도만 해줘도 한국 시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저께 장에 뭐 통화 스와프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무역 관세 철폐 등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하이 물동량도 체크를 해보니까 상하이 쪽 봉쇄도 좀 일부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완전한 상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방 베팅보다는 이제 중립에서 상방 베팅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저는 계속적으로 현금을 좀 쓸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이번 주에 나스닥만 버텨준다면 결과물로 일부 이제 계좌에 좀 풍요로운 수익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지 않을까 그런 말씀과 함께 지수 베팅에 어느 정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선물 지금 조금 하락권에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요? 사실 뭐 이제 0.5%나 1% 가까이 하락 이제 한국 시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미국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뭐 마이너스 0.5% 이내 정도만 들어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저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들 전달해 주셨고요. 이제 각 브리핑에 대한 이 답변 좀 기대해 볼게요.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정말 입이 닳도록 나눠봤고 관련한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주셨는데 장비 쪽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내 차례라고 하기에는 일부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소재사 대비해서 못 갔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지금 올해부터 앞으로 한 1, 2년은 계속 장비사들 탄력 더 좋을 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는 동의하고 또 일부는 부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주가 돼서 들어가면 이게 뭐 실적으로 잡힐 수도 있겠지만 사이클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즉 한 번 들어가면 끝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도 그렇고 이런 2차 전지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보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막 우르르 가지 못했던 이유가 지속성을 가지기 좀 힘들다.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몇 년 동안 공장이 증설이 좀 막히게 되면은 지속적인 유지가 좀 힘들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뭐 PNT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가 탄력성은 제한됐던 이유가 그러한 이유들이다. 근데 저도 이제 리포트를 잘 읽어봤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큰 사이클은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지금 일부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 대시세가 분출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크게 상승보다는 한 번 정도 또 계속적인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한국 기업들이 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고 뭐 SK온 혹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아까 이제 삼성 SDA 관련된 기사도 나오면서 이제 땅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인력 보충과 장비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2022년도 하반기 혹은 2023년도 상반기이기 때문에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 지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슬슬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맞고 대신 엄청나게 탄력성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탄력성이 붙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심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버틸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PN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했죠. 너도 나도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뭐 프리미엄이 워낙 잘 붙은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막 이제 장비를 시작하고 있는 신규 사업자들보다는 기존의 최강자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라도 더 빨리 생산을 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효율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에 정말 고수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좋다. 그래서 저도 탑픽으로는 PNT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다 좋은 거를 알고 있고요. 저는 이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높은 상승력, 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PNT 너도 나도 아니까 저는 이제 CIS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워낙 전고체 관련된 이슈도 존재를 하고요. 최근에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5월 4일 날 이제 이런 조회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재답변해서 이제 6월 초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매각설이 진짜라면 분명히 어디에 팔릴지는 의문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세를 유지를 한다면 한 번 정도의 큰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CIS를 좀 후발주자로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장비주는 좋을 겁니다. 근데 한 사이클이 끝나기 이전에 정말 탈출을 잘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장비주 투자 굉장히 좋겠지만 저 만약에 섹터 구분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저는 소재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줄 것 같다. 근데 장비도 아직 한 사이클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부터 매집을 해 보신다면은 3분기 이전에는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 분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PNT와 CIS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일단 굳이 오늘 제가 주제를 장비로 잡아서 답변을 주신 거지만 굳이 나누자면 소재 쪽에 아직은 더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그렇다면 소재는 저희 굉장히 많은 종목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이미 최근에 2차 전지 소재로 거래하셨나요? 네. 소재로 거래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계속적으로 소재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쓰긴 계속 써야 됩니다. 맞아요. 장비는 소모죠. 소모되니까. 장비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끝인데 예를 들어 치킨 튀길 때 이제 치킨 장비는 한 번 들어가면 끝인데 기름과 닭은 계속적으로 써야 되니까 이제 소재단이 지금은 계속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장비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장비는 한 번 정도 대시세 분출이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트라이 하려면 다시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세 분출 때 매도를 잘하자라는 포인트로 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해보다는 한 번 정도 천천히 매집을 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지금 떨어질 때 사야 되는 종목에서 LG 이노텍도 주셨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주에 또 좋은 흐름 나와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소재주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난주부터 또 긍정의 시각을 좀 더 더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수익이 낮다라는 점
거기에서 안도하고 오늘은 장비까지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자, 어제 수정 앵커와 또 진만쌤과 제가 이 네. 연락을 취하면서 느낀 건 둘 다 동시에 저한테 덥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더위를 잘 안 타고 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더운 거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더웠나 봐요. 그래서 더위 관련한 얘기가 쏟아지더라고요. 또 앞서 브리핑도 굉장히 잘해줬지만 더위 관련주 저희 태경케미칼은 선점했지 않습니까? 네. 또 추가적인 의견 주실 게 있을까요? 이제 태경케미칼도 이제 탄가스 이제 소재단의 이슈로 갔는데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이슈로 충분히 한 번 정도 시세는 지금 조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내일 정도 한 2, 3% 정도 밀리게 되고 태경케미칼 굉장히 매력적인 다리가 다시 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 이제 사실 이제 앵커님들이 설명을 너무 잘해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라면은 이제 보겸 대란 이제 만약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만 이제 시세 분출이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여기 보시면 어떤 강한 시세를 분출이 했는지 이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전력난 관련된 이슈가 한 번 정도 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옴니 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기 관련주, 전선, 광명 전기, 일진 전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전선 관련주,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신일전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일전자 서큘레이터를 사면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높이 올라갔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비주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제 보다는 소모성 관련주죠. 뭐 전기나 혹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그다음에 후성 같은 에어컨 냉매 관련된 이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탑픽으로는 옴니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주로는 최근에 또 좋았던 후성이나 태경케미칼이 다시 한번 좀 대장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시세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에서도 그랬고 여기 투자인수 세븐에서도 그랬고 후성은 공략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미 수익이 다 많이 났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후성은 좀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사실 저는 후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게 지금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첨부랑 엔캠을 왜 안 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육부라 관련돼서 이게 LFP 관련된 소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LFP 관련주인 후성은 견고했던 게 판가 전이를 잘 했거나 맞아요. 아니면 추가적인 매출이 잘 나와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육부라 관련돼서 후성은 더 이슈가 있죠. 만약에 턴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인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이제 첨보나 엔캠이 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미엄이 붙은 후성은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잘 뽑아서 이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어드바이저 분들, 머니투데이 방송 소속 분들의 그 무료 카톡방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돌아봐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시나 한 번씩 보는데, 진만쌤 어제 치킨값 올랐다라는 얘기도 막 네.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킨값 오른 것도 저희 그러면 육개 관련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원래 매년 나왔던 건데요. 맞아요. 이제 초복, 중복, 말복 때마다 이제 한두 번씩 떴던 것 벌써, 같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치킨값도 많이 오르기도 했더니 거의 한 마리 주문하놓고 3만 원 막 이렇게 들던데요. 무섭습니다. 정말 시키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은 되는데 보통 육개 관련주들 보실 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림이나 실제로 삼겹살이나 각계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수입할 때 단가가 높아져서 오히려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수익성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테마성 이슈로는 존재를 하겠지만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지금 현재로서 구간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고요. 좀 주의사항 정도로 점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진만 스픽 갑니다. 리오프닝을 넘어 정상 영업 회복이 기대된다. 실적 기대주 탑2. 이런 거 좋아요. 탑2. 네. 어떤 거예요? 네, 사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몸으로 체감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세 분출이 다 끝나고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만 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영화관에 갔습니다. 이제 영화관을 갔는데요. 팝콘이 정말 맛있고요. 네, 비싸고요. 네, 그다음에 영화관 티켓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정상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 번 정도 리오프닝 관련돼서 영화관도 한번 시세를 분출을 했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영화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네, 범죄도시 2가 그렇게 재밌다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영화관 라인업이 원래 여름의 성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7, 8월까지 영화 라인업이 굉장히 기대되는 영화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실적 혹은 이제 기대감으로 턴할 수 있던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CGV 한 번 정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력적인 구간, 즉 투자 한번 해볼 맛해도 되는 구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해외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이제 티켓을 좀 알아보는데요. 네. 티켓이 너무 비쌉니다. 이제 원래 정상 코로나 이전 정상 가격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비싼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항공 관련주들도 이제 막 휴양지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뭐 일본 관련돼서 뭐 LCC도 기대해 볼 만한 이런 기사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항공운임 강세, 그다음에 휴양지 우선까지 된다면 충분히 지금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여행지가 안 열려서 못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여름 정도 좀 지나서 가을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제 관련돼서 이슈몰이 그다음에 이전에 있던 화물 운임이 이제 항공 운임으로 좀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실적으로 더 강하게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한항공까지 한번 해서 CJ, CGV와 대한항공 두 가지 종목을 이제 리오프닝의 마지막 이제 결과물로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AS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2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제 또 좋은 이슈들도 있었던 만큼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5월 17일 종목입니다. 최근 종목인데 10%. 그리고 DSR 제강 11%, 5월 19일 LG 이노텍 5%,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5% 정도 되겠습니다. 전반에 말씀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이 시장 대비 확 양호한데 물론 저희 뭐 태경케미칼이나 후성이나 좀 더 이렇게 상승폭 큰 것들은 이미 AS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요 5개 중에 하나만 좀 해주세요. 하나마이크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크론 별명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어제 굉장히 확 올랐고요. 거기에다가 실제로 어제 기관의 외국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나타나게 됐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보통 저를 보실 때 제가 어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2번 이상 같은 종목을 다루면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좀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마이크론도 2번 정도 다루게 되면서 정말 안정적인 상향을 보여주고 저는 굉장히 크게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자리가 이제 어제 바뀌었긴 하지만 이 바뀐 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간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22,000원, 23,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만한 메리트는 충분하고 기술적인 상황, 그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또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시면서 신고가를 한 번 정도 갱신하든지 여부를 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AS를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나 짤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네. 많이 넘어가서 정말 한 코멘트 해볼게요. 이 중에서 이거 별로다, 괜찮다.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어제 좀 올랐던 게임주도 한번 다루게 되면은 오늘 위메이드가 일부 간담회가 좀 있으면서 이제 위믹스 코인이라든지 게임주들이 일부 약간 반등을 했고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었는데 여기서 네. 체크 체크 잘 하셔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지속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메타버스보다는 탄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 각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한 번 정도는 선택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평균 단가인지 아닌지 여부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들은 지금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3분기까지는 지켜보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게임들의 신작 일정에 맞춰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와 조언을 같이 좀 도와주셨네요. 자,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